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가구 공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화국 측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면 새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Отодвигать от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линию, за которой неонацисты могут угрожат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미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루안스크주 리찬스크의 주거 지역 등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ою наволоччю знову обстріляно центр міста Лисичанська, зруйновані жилі будинки,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окументуємо їх злочинну діяльність.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한 달여 만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대상은 철도 시설이었는데 서방 지원 무기가 최전방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너지 수출 계약 협의 중인 우방국 세르비아 방문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세르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는 엄연한 적대 행위라면서 미국과의 핵무기 관련 협의는 이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루한스크주도 대부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또 수도 키이우에 이어 제2도시 하르키우에도 포격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희생자도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등 계속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Ворог продовжує штурм міста Сєвєродонецьк. Бойові дії тривають. Наші воїни завдають противнику втрат.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더 많은 중화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러시아가 남부 항구를 봉쇄하고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Вони вкрали деякий об'єм нашого зерна. Вкрали і повезли на кораблях.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해상 봉쇄를 풀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해상 지뢰 제거와 무기 검색 등 안전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Украина должна разминировать подходы к портам, что позволит судам. 해상 통로 확보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박과 선원 확보, 보험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0주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지난달 19일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벌크선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확한 밀을 싣고 있습니다. 열흘 뒤 시리아 라타키아 항구에서 같은 배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약탈한 곡물의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둔지 부근에서 약탈한 밀은 50만 톤, 1억 달러 상당으로 10여 척의 러시아 선박에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들 러시아 선박의 항로를 위성으로 추적 중이며 이 곡물이 작물이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아프리카 국가와 방글라데시 등에 발송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믿을 만한 보도라며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ident Putin is stopping food from being shipped and aggressively using his propaganda machine to deflect or distort responsibility because it hopes it'll get the world to give in to him and end the sanctions.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식량난에 처한 국가들이 헐값에 나온 우크라이나산 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밀뿐 아니라 해바라기 씨와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을 약탈했고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농기계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엔의 소말리아 인도주의 조정관은 현지 시간 8일 최근 소말리아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4차례의 우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마른 우기가 닥치면 아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급등, 여기에 최악의 가뭄까지 아프리카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Lo voglio dire chiaramente, dalla Russia ci aspettiamo segnali chiari e concreti perché bloccare le esportazioni del grano significa tenere in ostaggio e condannare a morte milioni di bambini, donne e uomini.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터키 외교 장관이 회담을 가졌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Пшеницы и других злаковых. Поэтому какого-либ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у кризису э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с украинским зерном не имеет.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йшим образом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2,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길이 막혀 사일로에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아프리카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세계는 식량 대재앙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Полковник Град. Дякую за службу. Служу українському народу. Дякую. 92 бригада. Попала якраз в бій. Давайте сюда. Тащи свою женушку. Держи. О, спасибо. Все, давай, может, я подышу. Давай. Да, які ви самі. I'm happy. I'm happy. Делюсь. Bye. Опасно. Да, Обстрелы идут. опасно. Да, чувствую, что опасно, но хочется домой. Это огород это, но хочется домой все равно. Ну, словаки принимают хорошо, но дома лучше. 요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보면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 한번 보면 전보다는 한 20% 정도는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어서 장 보기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나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밥상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가공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7.6%나 급등해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국수와 밀가루, 식용유는 물론 식초와 된장, 간장까지 22개 품목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체 73개 품목 가운데 69개 품목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을 고른 생활 물가 지수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한동안 물가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무게 678kg의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입니다. 다누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5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렸습니다. 달 표면 자원 탐사를 위한 감마선 분광기와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을 위한 우주 인터넷 탑재체 등입니다. 달 극지방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미국 나사가 제공한 섀도우 캠이 장착됐습니다. 섀도우 캠이 촬영한 영상은 미국 아르테미스 달 탐사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나사의 섀도우 캠을 탑재하는 대신 나사는 우리에게 달까지 가는 항법 등을 협력합니다. 다누리의 비행시간은 넉 달 보름으로 다소 길지만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비행 방식으로 달 전유 궤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계 변경으로 무게가 120kg 이상 늘면서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 전체 무게 대비 연료의 어떤 비율이 저희가 좀 안 맞은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료를 가지고는 3.5 페이지 하기에는 좀 불안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도 했고, BLT 코스로 가면 연료를 이론적으로는 최대 2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6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비한 다누리는 달의 중력을 이용해 달 궤도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후 5차례 고도를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원 궤도 안착에 나섭니다. 달에 이제 진입할 때 이제 워낙 궤도선 속도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추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달의 위치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목표 궤도에 12월 31일 도달할 예정인데 1년 동안 달 관측과 자기장 측정, 음영 지역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극저온과 고온, 진공 등 우주환경 모사 시험을 마친 다누리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기지로 이송됩니다. 이후 한국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달까지의 여정에 나섭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 선수. 하지만 경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진감이 넘칩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잡은 기회. 오른발 가마찬 슛이 인도네시아 골망을 흔듭니다. 운동장 한편에서 선수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남성.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입니다. 볼 끌지 마. 볼 끌지 마. 볼 간결하게 처리해. 볼 간결하게 처리해. EPL 득점왕 월드클래스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건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손 선수의 고향 강원도 춘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베트남, 몽골 등 6개 나라 유소년 축구 클럽 선수들이 실력을 겨룹니다. 한국팀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가 참가했습니다. 국내외 어린 선수들의 목표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못 될 것 같고 지단처럼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 최고 축구 스타를 직접 길러낸 손흥정 감독과 손 선수의 형 손흥윤 코치. 유소년 축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회를 기획했습니다. 관내 구장을 빌려서 썼었는데요. 그때 서러움을 솔직하게 말씀 다 드리기는 힘들고 그것 때문에 동생들에게 이 구장을 선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경기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축하 영상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이 축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도로 옆 인도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느티나무들.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뒤덮여야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 일부 가지에만 겨우 잎을 틔운 나무가 질비합니다. 잎이 나온 직후에 이 나무의 피해에 의해서 바로 말라버리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인도 위에 심은 나무에서만 유독 이런 증상이 심합니다. 인도박나무는 초록빛 잎이 울창하지만 이 가로수는 잎을 틔우지 못하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남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영양제도 투여해봤지만 좀처럼 잎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게 돼야 되는데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그러지 않으니까 안타깝긴 하죠. 네. 성남시가 전체 가로수 4만 7천여 주를 전수 조사한 결과 6%인 3천여 주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가로수를 심은 토양에 염분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양의 적정 염분 함량 기준은 0.05% 미만인데 일부 지역에선 10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토양에 들어가는 염분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제설제, 즉 염화칼슘 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에 눈을 녹이기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토양의 염분 함량도 덩달아 높아져 나무를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강우량까지 크게 줄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염분 성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에 닿게 되면은 뿌리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 안쪽에 있던 물이 거꾸로 토양 쪽으로 거꾸로 나오는 역삼투압이 걸리기 때문에요. 나무는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대도시 도심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염분을 낮추기 위해선 충분히 물을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죽으면 되살릴 수도 없는 만큼 화학약품인 염화칼슘 대신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지만 누렇게 반짝이는 건 금덩어리입니다. 무늬마저 선명한 술잔을 비롯해서 각종 도자기도 가득합니다. 이런 보물이 1,100만 개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산호와 해초에 뒤덮여 있지만 선박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 침몰한 산호세호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약탈한 보물 200톤을 싣고 가다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7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Nuestro gobierno decidió que todo ese tesoro es un patrimonio unificado, que no puede ser partido, que no puede ser separado, que es un todo, que tiene una riqueza patrimonial enorme.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밝힌 건 소유권 분쟁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침몰 지점은 콜롬비아지만 선박은 스페인 함대 소속인데다 보물은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온 것입니다.
보물선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1981년부터 당사자 사이 소유권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법까지 바꾼 콜롬비아가 지금은 유리한 편이지만 인양이 본격화하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비풍토병인 29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일부 국가에서 풍토병이 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risk of monkeypox becoming established in non-endemic countries is real. WHO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risks of this virus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은 비풍토병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올해 들어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며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래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또 다른 보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The moment, the cases that are being reported now are still primarily in the non-endemic setting among men and still primarily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WHO는 많지는 않지만 여성 확진자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사무국장은 타인과의 밀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기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국! 전국!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